학생들도 좀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 지금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뭐라고 떠들면 내용도 모르고 덮어놓고 결의에 나가서 무슨 브랑카드 들고 무슨 할지에서 성토대회를 하고 무슨 정부 물러가라, 내국 하는 정부 물러가라, 난 철없는 짓을 하는 게 나는 학생 대분들에게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해보겠나. 대분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면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후에 아니면 대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대분들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들 기성세대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 못지않게 나라에 대한 것을 걱정을 하고 분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 여러분들을 절대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 20대 젊은 시절에 학생 시절에 생각을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고 모든 것을 수양을 해야 되고 자기의 실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4.19 정신 운운하고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라 4.19 당시에 거리에 나와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지키기 위해서 뛰어나온 그 정신은 그야말로 100년에 한 분, 900년에 한 분 있을까 말한 이건 숭고한 정신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소한 정치적인 문제가 국회나 사회에서 논의가 될 때 그 문제 하나하나를 들고 학생들이 거리에 뛰어나와서 그것이 4.19 정신이라고 이렇게 떠든다면 그야말로 4.19 정신을 그 이상 더 고독할 하는 그런 것이 없을 뿐더러 4.19 정신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작년 연말에 내가 독일에 방문했을 때 독일 대통령 루케 씨가 매일 첫날 저녁에 나를 만나는 사는 얘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엔 왜 학생들이 거리에 뛰어나와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기 좋아합니까? 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난 다소 생치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한국의 학생들은 일부 그런 학생이 있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다 건실하고 여기 나와서 하는 것은 일부 학생인 뿐이다. 당신 나라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냐 아니냐 이런 답변을 했더니 루케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내가 알기에는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정치 문제를 가지고 대우를 하고 떠드는 나라 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었지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나라 독일은 1차 대전 이후 그동안에 전쟁을 2번 했고 정권이 몇 번 바뀌고 사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지만 1919년에 한 번 함부르크 안에서 영국 배와 독일 배가 충돌을 했을 때 한 번 학생 병호사병이 있었는데 그 뒤에 학생들은 한 번도 거리에 나온 적이 없다. 학생들은 어디까지든지 자기들은 이 시기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배우는 시간이고 실력을 양성해야 될 시간이지 자기들이 직접 이런 문제에 참여할 수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의 학생들은 거리에 나오기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떠든다고 해서 나는 절대 그 사람들이 애국적인 학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일부 학생들이 뭐라고 불만을 품을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의 일부 절부자한 학생들에게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한미 문제를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떠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부 정치인들의 앞뒤를 어떻게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 지금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뭐라고 떠들면 내용도 모르고 덮어놓고 거리에 나가서 무슨 브랑카드 들고 무슨 할지에서 성토대회를 하고 무슨 정부 물러가라, 내국 하는 정부 물러가라, 난 철없는 짓을 하는 게 나는 학생 대분들에게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해보겠나. 대분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면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후에 아니면 대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대분들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들 기성세대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 못지않게 나라에 대한 것을 걱정을 하고 분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 여러분들을 절대 무시해서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 20대 젊은 시절에 학생 시절에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고 모든 것을 수양을 해야 되고 자기의 실력을 대항할 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정부가 하는 일,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낱낱이 직접 간섭하거나 여기에 참여하거나 직접 행동하는 길 그런 크기도 아니고 또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힘도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4.19 정신 운운하고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선대라 4.19 당시에 거리에 나와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지키기 위해서 뛰어나온 그 정신은 그야말로 100년에 한 분, 500년에 한 분 있을까 말까 한 이건 순간 정신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소한 정치적인 문제가 국회나 사회에서 논의가 될 때 그 문제 하나하나를 들고 학생들이 거리에 뛰어나와서 그것이 4.19 정신이라고 이렇게 떠든다면 그야말로 4.19 정신을 그 이상 더 모독할 하는 그런 것이 없을 뿐더러 4.19 정신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작년 연말에 내가 독일에 방문했을 때 독일 대통령 루테 씨가 제일 천날성에 나를 만나는 얘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엔 왜 학생들이 거리에 뛰어나와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기 좋아합니까? 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난 다소 생치스럽기도 하고 독일지도 해서 한국의 학생들은 일부 그런 학생이 있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다 그런 짓하고 여기 나와서 하는 것은 일부 학생들 뿐이다. 당신 나라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답변을 했더니 누구께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내가 알기에는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정치 문제를 가지고 대우를 하고 떠드는 나라 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을지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나라 독일은 1차 대전 이후 그동안에 전쟁을 2번 했고 정권이 몇 번 바뀌고 사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지만 1919년에 한 번 함부르크 항에서 영국 배와 독일 배가 충돌을 했을 때 한 번 학생 병호 사병이 있던 경우에 그때 학생들은 한 번도 거리에 나온 일이 없다. 학생들은 어디까지든지 자기들은 이 시기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배우는 시간이고 실력을 양성해 줄 시간이지 자기들이 직접 이런 문제에 참여할 시기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 근데 왜 한국의 학생들은 거리에 나오길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떠든다고 해서 나는 절대 그 사람들이 애국적인 학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일부 학생들이 뭐라고 분노를 품을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의 일부 절부자한 학생들에게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일 문제를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떠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부 정치인들의 앞뒤를 어떻게 안 된다는 거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한일 회담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점이 여야 간에 지금 싸우고 있는 쟁점인지 내용이라도 알고 떠들어야지 덮어놓고 뭐라고 요즘에 백두대 세상이 기승성하고 뭐 하니까 학생들이 거리에 좀 나가서 한번 기본 불기 위해서 나가보자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만약 학생들이 있다면 이것은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대단히 걱정되는 일이다 이겁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나라가 빛나야 나 또한 빛난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굳은 신념은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고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겨우 75달러, 수출고 5천만 달러 정도로 텅스텐과 수산물 정도밖에 수출할 수 없었던 어려운 살림 형편으로 보릿고개를 허물고 경제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늘의 비열을 따듯 아득했습니다. 미국의 고물자를 팔아서 나라 살림을 꾸려야 하는 딱한 사정이고 달러는 귀해서 대통령이 손으로 헤어서 지출할 정도로 궁색했습니다. 그러나 중단하는 자는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강철 같은 의지는 드디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조국 근대화에 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원조 경제를 탈피하고 자립 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집념은 드디어 울산의 태화 강변에 국토 종합개발의 첫 고동소리를 메아리치게 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던 버려진 벌판에는 석유공장과 비료공장의 높은 굴뚝이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실업자와 가난뿐인 나라 형편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그 노는 인력을 자원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산업체의 지방 분산도 바로 그 할 일 없이 허송스러운 국토를 잠으로부터 깨워서 종합적인 개발의 기치를 높이 들어 삼천리 반도의 지도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북평에 세워진 시멘트 공장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자원인 시멘트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시멘트 수입에 소요되는 외화를 절약했습니다. 제주도에 세워진 포도당 공장입니다. 인천에 건설된 동양화학 소다회 공장입니다. 그 밖에도 한국 케이블 공장과 우풍화학 및 각종 화학 공장, 알루미늄 제련 공장, 봉직 공장, 사료 공장, 직조 공장 등 수없이 많은 공장들이 지방에 세워져 국토의 전반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아울러 지방 경제의 발전에 궤가를 올렸습니다. 그 밖에도 분배의 균등으로 고루 잘 사는 세상이 되게 하려고 밤낮이 모자라는 박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은 계속 기적을 낳았습니다. 태화 강변의 기적에 이어 또다시 수출을 위해 만들어진 구로공단입니다. 6.25 사변으로 인하여 대부분 소실되었던 우리나라의 공장들은 그 규모가 영세하여 수출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억지로 내수에만 의존하고 있던 우리의 산업은 1964년 수출공업단지 조성법이 제정되면서 구로동에 이 공업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수출산업단지 및 중소기업의 건설 역시 공업의 지방 분산이라는 획기적인 시책 아래 지역의 유휴 노동의 활용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담한 혁신은 새로운 상품 충청북도 진천군에서는 관민이 하나가 돼 농로 확장에 한창입니다. 여기는 문백면 개살리, 지난날에 고부랑길의 불편을 느껴온 이 지방 주민들은 농한기의 틈을 타 연인원 4,700명이 동원돼서 6,500여 미터의 농로를 폭 5미터로 넓혔습니다. 농촌의 근대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마을의 편리한 데서 이룩되는 것입니다. 제4회 합동 수연잔치를 가졌습니다. 이 합동 수연잔치는 살림이 어려워 회가변을 못 가지는 노인들 400여 명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귀염둥이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으로 즐겁게 해주어 잠시나마 노인들의 웃음꽃을 활짝 피게 했습니다. 철도 창설 73도를 맞아 서울, 부산 우리나라 철도 사상 처음인 이 화물 컨테이너 수송은
포장된 화물을 열차에서 직접 선박으로 옮겨 놓을 수 있어서 각종 수출입용 자재와 화물 수송을 고속화할 수 있습니다. 근군 16도를 기념하는 국군의 날, 서울운동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산부 요인과 수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에 공임하는 714명의 장병에 대한 포상도 있었습니다. 한편 오후 2시 세종로에서는 지축을 흔드는 3군 분열식이 베풀어졌는데 고무도당당한 행진은 젊은 무사들의 패기로 넘쳐 흘렀습니다. 또한 기계화 부대의 늠름한 모습은 세계 굴지의 막강한 우리 국군의 용자를 과시해서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 든든하게 했습니다. 6월 1일로서 국군이 창설된 지 24도를 맞이했습니다. 정부 수립과 때를 같이 해서 창건을 본 우리 국군은 6.25 동란을 비롯한 갖가지 공산주의자들의 무력 도발을 막고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자유수호를 위한 월남전선에서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한 우리 국군은 이제 60만 대군으로 세계 막강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5.16 민족의 광장에서 베풀어진 제24회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유시에서 남북의 대화가 시작된 오늘 우리의 힘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발휘되려면 그 힘은 마땅히 조직화돼야 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화와 번영의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예의 승리를 차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유지된다는 역사의 교훈이나 또 지금 시작된 이 남북의 대화도 우리 국군의 철통 같은 방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총력안보 태세가 구축되지 않았던들 결코 그 문이 열리지 않았으리란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남북이 서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 국방의 필요성이 줄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며 자유민주체제를 끝까지 수호해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력의 조직화를 위해서 우선 국민 각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다는 올바른 국민의식을 정립하고 사회기강을 확립해서 모든 분야에서 능률을 높이는 데 더욱 힘차게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신 장비를 자랑하는 지상과 공중 분열, 그리고 C-46 수송기 10대로부터 공수부대원 200명과 여군 배대 20명의 고공 낙하산 침투 시범이 있었습니다. 이어 도보부대와 기계화부대는 봄으로 당당히 시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서울 중심가를 행진하는 동안 연도회 시민들은 장병들에게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한편 이날 저녁 유서 깊은 경회로에서 군장성,
외교사절, 경축사절 등 2천여 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의 날 경축연이 베풀어졌습니다.